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자는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지난달에 미래의 창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트렌드 코리아 2022를 통해서 2022년도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트렌드 2021년을 살펴보기 앞서서 트렌드 코리아 2021년을 잠시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으로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카우보이 히어로는 날뛰는 야생요소를 능숙하게 길들여내는 카우보이처럼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은 화두였습니다. 특히 히어로는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준 의료진과 시민들 같은 영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에 관점을 둔 꿰뚫는 메시지를 작년에 전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반전의 소망, 브이노믹스, 일상량의 회복, 레이어드 호화음, 나를 찾아가는 시간, 레이블링 게임, 롤코 라이프, 휴먼 터치, 혁신하기 가장 좋은 때, 거침없이 피보팅, CX 유니버스, 부쩍 다가온 신시장, N차 신상, 자본주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 올려드렸던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화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년은 이민년으로서 검은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출간팀에서는 타이거 오 캣이라는 10개의 슬로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 이즈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이 되겠습니다. 특히 트렌드 코리아 팀에서는 2021년 못지않게 2022년이 굉장히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고 변화에 적응한다면 기회를 잡은 호랑이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적응하기보단 초라한 고양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특히 2022년은 본격적인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전 세계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 사회, 개인에게 또 가장 소중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분석한 내면의 시장 전망과 트렌드 분석을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학적 관점에서는 코로나 종식이 쉽지 않으나 접종률이 지금처럼 높아진다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대비 경제 회복 전망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미 IMF에서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상향 조정할 만큼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행동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직도 필요하며 특히 업종별 회복 속도와 체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이나 소규모 모임 같은 것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금세 회복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습관화된 홈트라든지 배송 시스템 이런 형태들은 새로운 인센티브가 없는 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업종,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마케팅에 어느 트렌드를 탈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0가지 트렌드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나노사입니다. 나노라는 말은 10억 분의 1을 뜻하는 말로서 아주 작은 것을 뜻합니다. 나노사회는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개인으로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단위로 쪼개지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나노사회가 우리가 된 이유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확산이 되면서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나노사회로 더 세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서 저자들은 나노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나노사회가 나머지 10개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노사회는 왜 우리 사회에 왔는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 미래가 아닌 불과 우리가 한 20여 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채널을 돌리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봤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스마트폰이나 PC, 개인 기기를 통해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이제는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파편화되는 것이 더욱더 이제 세분화되고 있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노사회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는 말처럼 트렌드의 미세화를 촉발합니다. 둘째,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각자의 몫이 되어버리면서 긴 노동을 마다하는 노동의 파편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플랫폼 시장이 뜨는 이유도 그거죠. 세 번째, 가정이 분해되고 그 기능이 시장화하면서 사회 인프라와 유통업체 산업이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취향 중심, 자기 확증적 편향 강화되면서 연결의 방식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웅시대라는 임영웅씨 팬카페와 BTS의 아미라는 팬카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조용필 팬, 서태지 팬, 팬그룹은 달라도 서로 각자의 노래나 문화를 공유했다면 이제는 이게 트렌드의 한정성이 강해지면서 임영웅 팬과 아미의 팬은 서로의 노래와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트렌드의 한정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우리 사회는 이제 선거가 일어나게 되면서 나노사회의 가장 위기인 분열의 길이나 연대의 길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사회에 저자들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 나노사회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지고 연대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열의 길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머니러시입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19세기 금광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골드러시에 빗대어서 수입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머니러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머니러시는 자본주의 기지의 흐름을 잇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둘러싼 우리가 머니러시의 행렬은 내년에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트렌드 코리아 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니러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힘은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니러시에서 우리가 금을 캐기 위해서 자신만의
금맥을 차지하듯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급 위에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통해서 종합소득이라든지 투자소득, 다양한 투자를 통한 투자소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잡러라든지 아니면 영끌이라는 걸 통해서 빚을 통해서라도 레버리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수익원의 다양화를 노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100세 시대로 노후자금이 준비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고 또한 나노사회로 인한 각자 도생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머니러시의 긍정적인 측면만 본다면 우리 모두 앙트르프러너십을 키우고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또한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영끌, 돈으로 모든 것을 대체 가능하다는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피보팅을 통한 커리어 확장과 부에 대한 판정, 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면서 또 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소중한 2022년이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세 번째는 득템력입니다. 득템력은 게임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값비싼 명품 브랜드 제품이 아닌 갖기 어려운 희소템을 누가 얻었는지가 차별화 요소가 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 능력을 득템력이라는데 바로 돈만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진정한 자기 과시 능력이 이제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치의 민주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누구도 나도 명품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돈만으로는 차별성을 대신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지불 능력보다 더욱 중요해진 득템력이 됩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스타벅스의 굿즈입니다. 스타벅스가 한정판으로 만든 이 굿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 예약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을 뚫고 스타벅스 굿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맛집으로 등장한 유명 돈가스집 같은 경우는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텐트를 치면서 순번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또 인스타에 올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득템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과시의 포인트가 이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지만 아이템을 알아본 안목이라든지 인맥, 정보력 등의 새로운 과시욕으로 등장하면서 이것이 또 투자 능력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리셀테크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제는 기업들도 이런 득템력을 이용하는 한정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과소비와 상대적 박탈감이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상품 과잉의 시대에 돈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이 시작되어서 이런 한정된 마케팅이 과연 이게 진정한 마케팅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의 위화감을 줄 수 있는지 기업들은 냉철한 자세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습니다. 러스틱 라이프라는 것은 도시에 살면서도 시골 생활의 여유를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합니다. 도시와 단절되는 이도 향촌이라기보다는 바로 오도이촌, 사도 삼촌은 양다. 오도이촌이라는 것은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시골에서, 사도 삼촌은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러스틱 라이프라는 것은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언택트와 코로나 블루 영향으로 심신이 찌든 도시인들이 뭔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시골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러스틱 라이프의 4단계를 살펴보면 시골 생활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단계를 살펴보면 그냥 떠나는 단계, 잠시 머무르는 단계, 자리 잡는 단계, 둥지 트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를 다 거쳐서 둥지를 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잠시 머무르면서 러스틱 라이프를 즐기는 각자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러스틱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러스틱 라이프는 특히 도시에서 러스틱 라이프는 홈 가드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러스틱 라이프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시골에서는 한 달 살기, 워케이션, 텃밭 가꾸기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러스틱 라이프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에 우리가 거점을 마련하는 바로 듀얼 라이프가 바로 러스틱 라이프가 될 것이며, 이런 러스틱 라이프는 앞으로 과밀한 주거 업무 환경에서 고통받는 대도시나 아니면 고령화 공동화 현상으로 씨름하고 있는 지방자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워라벨이 아니라 러라벨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시골이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러스틱 라이프의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트렌드는 헬시 플레저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역병시대의 건강과 면역은 이제 모두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과정과 결과 모두 즐겁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건강관리가 즐거워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헬시 플레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헬시 플레저가 요즘 등장했느냐?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등장했던 나노사회, 머니러시 이런 것들 위해서 엔잡러 등의 가짜 도생을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가 되는데, 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은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과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맛있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공감이라고 해서 억제했다면, 이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곤약으로 만든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무설탕 아이스를 먹는다든지 자신이 즐기는 맛은 즐기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식단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 관리를 통해서 심신을 잘 관리하는 휴식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멘탈 관리라는 차원에서 멍때리 내지는 타로점을 보는 등 다양한 멘탈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헬시 플레저 영역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질 높은 효과적인 휴식을 통해서 멘탈 관리를 함으로써 젊은 층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얼리케어 신드롬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과 쾌락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건강을 통해서 치료의학에서 예방학으로 가능한 첫걸음의 시대가 이제 열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다행다라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2022년 여러분만의 헬시 플레저 생활을 기원합니다. 6번째, 엑스틴 이스백입니다. 김난도 교수팀은 2022년 주목할 세대로 X세대를 꼽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1965년에서 79년 세대 X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X세대 핵심을 엑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세대를 보면은 기성세대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났던 우리 베이비 세대, 현재 지금 거의 은퇴를 다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X세대가 되겠습니다. X세대는 크게 올드 X세대와 영 X세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트렌드 코리아 팀에서는 영 X세대인 1970년에서 79년에 태어난
세대를 엑스틴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세대를 우리가 요즘 선거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MZ 세대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엑스틴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엑스틴 세대는 풍요로운 10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 50대는 조직의 중추이자 시장을 소비력으로 이끄는 주도 세력이 되고 특히 큰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X세대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X세대는 소비나 인구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세대이며 MZ세대의 우선권을 선택받기 위해서는 X세대의 지원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 엑스틴 세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내년에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마케팅 전략, 여러분만의 엑스틴 세대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바른생활 루틴입니다. 루틴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말로서 근로시간 축소, 코로나19 시대의 영향으로 생활과 업무 모두에서 자기관리가 좀 더 철저히 하는 시대입니다. 루틴을 통해서 자기관리에 철저한 신인류가 바른생활 루틴입니다. 한마디로 바른생활 루틴이라는 것은 외부 통제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른생활 루틴이가 추구하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첫 번째, 목표의 날을 먹는 자기 묵기 전략입니다.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현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젊은 층에서 떠오르는 바디 프로필 사진 만들기. 바디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먹는 거죠. 그리고 개인 도전 프로젝트를 주위에게 선포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거기에 도전하고 얽어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메이커를 찾아라 도장받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일부러 만들어두는 것이죠. 서로 단톡방에서 그 사람의 도전에 대해서 격리하고 해시태그 붙이고 알람 문자 보내기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루틴 자체에 의미를 두는 되돌아보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전략인데 기록함으로써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발빠르게 바른생활 루틴에 맞는 소비자들의 루틴 활동에 만들어진 앱이나 알림이 문자 등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만의 미래 행복을 위한 바른생활 루틴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온다는 말처럼 여러분만의 미래 행복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실체감 테크입니다. 비대면 시대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체감을 느낄 수 있는 실체감 테크가 핵심 기술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언택트가 일상의 당면한 일부로 자리 잡은 시대에 이제 실체감 테크가 떠오르습니다. 실체감 테크는 우리가 거기 있지 않아도 거기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요즘 핫한 메타버스 등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재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체감 테크를 가장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시는 좌측에서 보시는 사례는 1998년도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런데 2021년에 등장한 신한은행의 로지는 광고도 따고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 이유를 보면 실체감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정말로 향상되었고 평범한 외모로 위화감을 없애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실체감 테크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면 소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솔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수용자들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처럼 느끼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그 경계가 사라진 실체감 테크가 우리 시장에 2020년에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시대가 됩니다. 9번째는 라이크 커머스가 되겠습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 제작, 판매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장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소비는 좋아요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로 라이크 커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쇼핑몰에 가지 않고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직접 물건을 사는 소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성 팔로우 1000명만 있다면 누구라도 개인 마케팅이 가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여보다가 아무 때나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항상 쇼핑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크 커머스라는 것은 고객의 선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온라인 리테일의 총합을 말하는데, 라이크 커머스의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드리면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C2C 비즈니스 모델, 제조업체가 직접 자사몰 해서 물건을 바로 판매하는 D2C 비즈니스 모델, 같은 선호 소비자들이 모여 물건을 선주문하거나 펀딩하는 H2H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기획자가 되고 셀러가 되는 시대가 도래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모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만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진성 고객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내러티브 자금입니다. 대선과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는 2022년은 내러티브 전쟁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설화, 즉 내러티브를 갖추는 순간 누구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내러티브가 없는 사람은 이제 시장에서 루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러티브라는 것은 단순 이야기가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러티브 자본의 대표적인 사례를 3개를 소개하면, 먼저 첫 번째 코코 샤넬입니다. 코코 샤넬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30대 초반에 파리의 뷰티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신만의 심플한 디자인, 유행을 선도하는 안목, 패션의 혁명을 통해서 샤넬 넘버 5 같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브랜드 내러티브를 가지면서 뷰티 시장에서 자신만의 내러티브 선도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 떠오르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빅데이터로 무장한 완전자율 주행차를 주장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내러티브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자랑스러운 BTS입니다. 자, BTS 수많은 많은 아이돌들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BTS가 떠오르는 이유는 그들만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팬들과 공유하는 자신들만의 팬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는 자신만의 내러티브가 없이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소비자의 감성과 꿈,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는 브랜드 신화를 창조하는 것이 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며, 특히 2022년에는 이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갖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 경제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시대인 2022년에 무엇이 나다운 것인지, 무엇이 당신다운 것인지를 증명하려면 나만의 내러티브 자본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나만의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남은 한 달 반 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2022년 시청자 여러분들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